네? 거의 제육급인데. 그래요? 제육급이야. 자, 봅시다. 자, 하늘은 말 것만 봅시다. 하늘은 말 것만. 자, 현덕 씨의 작품인데요. 하늘 말 것만. 이때 여러분 제목에 하늘이 있죠. 네. 그래서 하늘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네. 이때 하늘, 그렇죠. 성찰에. 와, 갓 체린. 갓 태어난 체린. 저 볼펜 좀 빌려주세요. 빨간. 아유, 귀여워요. 깨물기 전에 그러지 마세요. 진짜 놀래주셔서. 볼펜? 그냥 하고 서본에 들고 온 거 같아요. 네요. 무슨 색깔? 검은색? 아니, 빨간색이야. 빨간색이요. 근데요. 먼저 놀아주는 믿음속이 필요하가지고. 오 마이 갓. 세상에. 네. 그래서 체린이 말한 것처럼 자아성찰의 매개체입니다. 그죠? 이거 적어야 되죠. 네,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네 마음속에. 그래서 이제 그 문기가 이 하늘을 보고서 자기는 이제 부끄러움을 느껴요. 하늘은 맑은데 자기는 막지 않거든요. 나쁜 짓거리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자아성찰의 매개체이고 이건 아마 처음 들어볼 건데 하늘은 맑은데 인간은 더럽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선생님이 잘 알고 있는 인간과 자연대조 메커니즘. 나연이 잘한다고? 나연이가 잘함. 자연. 아, 자연 나연. 자, 봅시다. 중문 안에 이렇게 중문이 있다는 걸 통해서 이제 좀 집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뒷문 그 다음에 중문이 있거든요. 중문 안에 안반 뒤에 있죠. 안반은 그 넓은 나무판인데 떡칠 때 쓰는 도구래요. 그 어떤 떡을 칠 도구인 그 나무판 뒤에 숨겨놓은 공이 간데가 없대. 온데간데가 없대요. 공이. 근데 이 공과 이따 뒤에 나온 쌍안경이 있죠. 다 없어지는데 이때 이 공이나 쌍안경은 소재예요. 소재. 그래서 우리 나연이가 우리 은서가 앞으로 문학작품을 분석할 때 소재의 상징적 의미도 잘 분석해야 하는데 이때 공과 쌍안경의 소재 의미는 다 물질적 가치입니다. 물질적 가치. 맞죠? 그래서 이런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바람에 이제 쌍안경이 이따 뒤에 나와요. 그래서 이걸 이제 문기가 이제 부정한 톤으로 샀었거든요. 그랬거든요. 뒤 나와요. 뒤 나오는데 이 부정한 톤으로 산 이 공과 쌍안경이 온데간데 없어. 이게 하늘은 말고. 네. 팔을 넣어 아무리 더듬어도 빈탕이야. 비어있어. 공을 보관한대. 그럼 누가 손댄 거죠? 그러니까 문기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 두근두근.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 자, 이게 인물의 심리 간접제시예요. 인물의 심리 간접제시. 그러니까 문기는 초조했다. 이러지 않고 가슴이 두근거리다라고 하면 뭡니까?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과 행동이 제시되어 있으면 이걸 읽고서 우리 체리는 인물이 지금 어떤 심리다라는 것을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소설 읽는 방법 중 하나예요. 그리고 인물의 심리를 물어보는 문제는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알겠죠? 네. 사실 소설은 인물이 제일 중요하고 갈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물에 관련된 심리 파악은 정말 중요해요. 초조해하고 있구나. 맞죠? 긴장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이 공이 문기가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문기의 어떤 집안 상황이나 문기의 처지로 봤을 때는 공을 소유할 수가 없거든. 용돈 보유 상황상. 근데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것을 누군가에 들킨다는 것은 자기가 나쁜 짓거리 했다는 걸 탄론하기 때문에 지금 엄청 초조해하고 있어요. 그 나쁜 짓거리 이따 뒤에 나옵니다. 혹 동네 아이들이 집어갔을까? 도리어 그랬으면 다행이다. 만약 그 공이 숙모 손에 들어가기나 했으면 큰일이다. 왜냐하면 숙모가 이 공 어디서 났어? 너 이거 돈 어디서 났어? 그러면 이제 꼼짝없이 나쁜 짓거리 한 게 들통나기 때문에 지금 긴장하고 있는 거죠. 초조해하고 있는 거죠. 문기는 아무 일 없는 태도로 전날과 다름없이 앞마당에서 이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막 속은 두근거리는데 겉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하고 있죠. 그럼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화초분에 물을 주고 있다에 밑줄 긋고 여기에 관련된 사자성어 겉과 속이 다른 거. 표리부동, 양두구육, 면정복배, 구밀복검, 관상요목, 체린중국까지야. 자, 이게 다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체린 일부러 포커페이스를 하고 있어요. 숙모는 부엌에서 저녁을 짓는다 했죠. 이것도 거슬린다. 근데 일단 여러분이 쓰면 나 이렇게 동의어 막 이렇게 열거할 때 희열을 느껴요.
아, 내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이 많은 걸 애우고 있구나. 푸딩뽕 나. 네, 책고 체린이가 표리부동 알고 있다고 짜증을 냄. 근데 나 진짜 사람이 너무 싫어. 음. 왜 성함이 현대문학 쓴 사람이 너무 싫다고 하고 자기를 괴롭힌다고 하고. 썼어요? 우리 나인님? 자, 봅시다. 숙모 노치 살핀데 숙모는 부엌에 저녁을 짓고 있어. 숙모가 국물 손댄 게 아니야. 그죠? 그러면 짓는다 했죠. 이때 는이 거슬려요. 이 는은 뭐냐면 현재 시제 선언말 어미야. 맞죠? 나중에 배우게 돼요. 문법. 중3 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는이 쓰이면 현장감과 생동감을 형성해요. 마치 현장에 우리 지윤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죠? 그 느낌이죠. 마루로 부엌으로 오르고 내릴 때 얼굴이 마주치는 것이나 숙모와 문기는 자기를 보는 숙모 눈에 별다른 것이 없다 싶었다. 휴, 문기는 차츰 생각을 고친다. 필시, 반드시 공은 거지나 동네야지 집어갖기 쉽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았으면 작은 어머니가 알고 가만히 있을 리가 있나? 그죠? 그러면서 자기에게 좀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어. 아마도 우리 가족이 손댄 게 아니라 거지나 동네 아지 손댔겠지 하면서 좀 나름 뭡니까 합리화하면서 안심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죠. 삼촌이 손댔던 거였죠. 조금은 문기는 아랫방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어보았을 때 문기는 또 좀 놀랐다. 이런 놀랐다면 놀랍다고 했잖아. 놀랐다. 이건 이제 직접 제시야. 인물의 심리 직접 제시. 놀랬어. 깜놀했어. 서랍 속에 깊숙이 간직해둔 쌍안경이 역시나 보이지 않는 거야. 그것뿐이 아니다. 서랍 안이 뒤죽박죽이고 누가 손을 댔음이 분명하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작은아버지, 삼촌이죠. 회사에서 돌아오시겠지. 그리고 필시 일은 나고 말리라 했죠. 드디어 문기가 이제 삼촌이 눈치챘다고 이제 느낀 거죠. 그죠? 문기는 책상 앞에 돌아앉아 책을 펴들었어. 그러나 눈은 아물아물, 가슴은 두근두근, 도무지, 그죠? 글이 읽혀지지 않았어요. 긴장한 거죠. 삼촌이 들어오면 이제 추궁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꼼짝없이 자기 놈입니까? 이제 자기가 잘못했던 걸 시인해야죠. 자, 그 다음 쪽. 며칠 전 일이다 했죠. 갑자기 현재에서 과거로 들어갔죠. 현재 과거로. 자, 이와 관련된 공식이 있어요. 도시리가 만들었어요. 여기는 역순행적 구성만 있죠. 근데 앞으로 여러분이 배우게 될 용어들이 많이 있어. 다 똑같은 말들이야. 역순행적 구성, 입체적 구성, 몽따주, 과거와 현재 교차, 시간의 역전, 시간의 전이, 그리고 최근에 따끈따끈한 용어 시간의 중첩 강남 여고 쌤이 가르치셨대요. 알죠? 다 똑같은 말이야. 시간이 역전된 거야. 알죠? 현재 과거로 갑자기 간 거야. 그럼 우리 서연이 이러겠죠? 콜록이 타고 갔네. 아, 며칠 전 일이다. 참고로 오늘 영상은 유튜브에 올라갈 겁니다. 네? 문기는 저녁에 쓸 고기 한 그릇 사오라고 숙모에게 지전, 지폐 한 장을 받았어요. 언제나 그맘때면 사람이 붐비는 상거리 고깃간이야. 그죠? 그 고깃간 이제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죠. 지전도 소재죠. 오늘날엔 지전이라는 말 안 쓰잖아요. 그죠? 그거 고깃간 안 쓰고 지금 뭐 정육점이라고 하기도 하고 정점도 잘 안 쓰죠. 그죠? 한참을 기다려서 문기 차례가 왔다. 문기는 지전을 내밀었어요. 근데 이 지전이 1원짜리였어. 네. 뚱뚱보 고깃간 주인은 그 돈을 받아서 둥금이라고 하는 돈 넣는 그 바구니에 넣고 천천히 고기를 베어서 저울에 단 후 종이에 말아 내밀었어. 이 종이에 말아 내민 것도 있잖아. 여기 안 적어져 있는데 이것도 사실 시대적 배경이에요. 당시에는 고기를 종이에 싸서 줬어요. 오늘날은 비닐봉지에 싸갖고 주잖아요. 그죠? 그때는 고기를 종이에다 싸갖고 줬어요. 맞죠? 시뻘건 막 그 피가 막 묻었어. 막 종이에. 그리고 그 거스름돈은 돈으로 지난 9장과 그 이후에 은전 몇 입을 얹어내주는 것이 아닌가 했죠. 이때 은전 몇 입도 여러분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소재죠. 지금 은전 안 사용하잖아요. 은으로 만든 동전 안 사용하잖아. 근데 이 지난 9장과 은전 몇 입을 내주는 것은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10원짜리를 받았을 때 이렇게 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거스름돈을 잘못 내준 거야. 지금 고깃간 주인이 1원을 줬는데 10원 줬는지 착각하고 지금 많이 거스름돈을 준 거야. 그러면 원래 문기는
거스름 많이 줬어 해갖고 되돌려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결국은 자기가 이제 나쁜 데 씁니다. 공과 쌍안경 사는 데 써요. 이게 첫 번째 잘못이야. 문기가 여러 잘못하는데 문기는 어리둥절하였다 했죠. 처음 구도는 승모에 받을 때와 곡간 중에 내밀 때까지 이론짜리로 알고 있었던 것이야. 이게 문기도 이제 내가 내민 게 이론짜리가 아니라 10원짜리였나? 자기 긴가민가 한 거야. 이게 당시에는 몰랐어 자기도. 맞죠? 긴가민가 했어요. 문기는 돈과 주인을 의심스럽게 쳐다보았다 했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생각한 보다 액수가 많아갖고 지금 놀랬던 거야. 허나 그는 다음 사람의 고기를 배나 분주해요. 문기는 쭈삣쭈삣한 사이에 사람에게 밀려 뒤로 나오고 말았어. 그러나 다시 생각하면 정말 숙모가 1원짜리를 준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했죠. 어쩌면 10원짜리를 줬을 수도 있겠다 하면서 아직은 자기도 이 잘못 봤는지 몰랐어. 아니라면 도리어 큰일이 아닌가. 하여튼 먼저 숙모에게 알아볼 일이었다. 뭉이는 집을 향해 돌아가면서도 연신 반복해서 고개를 끼웃거리며 갸웃거리며 그 일을 생각하였다. 내가 잘못 본 것인가 아니면 고깃간 주인이 잘못 본 것인가 하고 맞죠? 이때 여러분 주의할 게 뭐냐면 문기가 이 거스름돈을 의도적으로 주지 않았다. 이건 여러분 X입니다. 맞죠? 자기도 지금 이 거스름돈이 많은 적은지 긴가민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시험에 낚아요. 오답으로. 그럼 얘 걸리면 안 됩니다. 함정에. 문기도 진짜 몰랐어요. 그럼 모퉁이를 꺾어 돌아섰다. 서너간 앞을 서서 동무 수만이가 간다 했죠. 이 동무 수만이가 이제 나쁜 놈이야. 그죠? 수만이가 이제 이 부정으로 이제 이끄는 아이야. 맞죠? 이 수만이 어떤 애냐면 이제 반동 인물이라고 해요. 반동 인물. 반동 인물은 뭐냐면 주제와 반대가 되는 인물이야. 여기서 주제는 뭐냐면 착한 양심을 지키고 살자. 이렇게 선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그러거든요. 주제가. 그런데 이 수만이는 친구 문기를요. 나쁜 길로 인도합니다. 나쁜 길로. 알았죠? 문기 쫓아가 그와 나란히 서며 너 지금 언제 가니? 하고 어깨에 손을 걸고 이거 이성원이 아니야? 했어요. 문기가 뭐가 말이야? 고기를 사러 갔는데 말이야. 난 1원짜리로 알고 냈는데 10원으로 거슬러주니 말이야. 정말이야? 어디 봐. 문기 손바닥을 펴서 돈과 또 고기를 보였다. 수만 잠시 눈을 끔벅끔벅 무슨 궁리라는 듯 문기 얼굴을 보고 서 있더니 했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지금 잔머리를 돌리고 있는 거야. 그 여기서 알 수 있는 성격이 뭡니까? 영악한 성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것도 아까 우리 지윤이에게 하윤이가 말했다시피 인물의 심리 간접 제시예요. 인물의 심리 간접 제시. 맞죠? 인물의 성격 간접 제시. 이것은 심리가 아니야. 성격. 수만이의 성격이 영악하다. 영악하다 뜻은 좀 잔머리가 잘 돌아간다. 나쁜 쪽으로. 그런 의미죠. 사악하다. 금이에요. 너 이렇게 해봐라. 어떻게 말이야? 먼저 잔돈만 너희 작은 어머니에게 주는 거야. 했죠. 여기서 알 수 있는 또 이 말을 통해서 수만이의 성격, 약사 빠르고 계산적이다 했는데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게 뭐냐면 성격이 이 부분마다 달라져요. 분석이. 그러니까 이거 뭉뚱그려 갖고 아까 위에 있는 거 생각하고 있을 때 이게 약사 빠르고 계산적이다 하면 안 돼. 그거 아직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영악하다고 해야 하고 이제 말 표현을 들어봤을 때 상당히 이제 잔머리 잘 돌아 꾀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로 말하면 이게 이제 약삭 빠른 거야. 그죠? 꼭 계산적이야. 맞죠? 이때 계산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뜻이 뭐냐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뭡니까? 어떤 짓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죠? 그게 계산적인 거죠. 그런 거 어떡해? 그리고 아무 말 없거든. 내 길로 나와. 할 일이 있으니 했죠. 이때 할 일이 이제 나쁜 짓거리 하는 거죠. 이 돈으로 뭡니까? 물건 사는 거야. 무슨 할 일? 글쎄 그러고만 나와. 다 좋은 일이 있으니. 마침 문기는 수만이가 이르는 대로 잔돈만 양꼬주머니에서 꺼내놓았다. 숙모는 그 돈을 받아 2번 자세히 세어보고 주머니에 넣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고기를 치는다. 그러니까 1원짜리를 준 거야. 1원짜리. 한마디로. 이게 1원짜리 받았을 때의 돈만 줬거든. 지금 현재. 일부러. 갖고 많이 반응이 숙모가 너 왜 이것밖에 거스름 돈 안 가져왔냐? 그럼 10원짜리 줬구나 해갖고 나머지 다 두겠죠. 숙모, 저 여기 돈 있는 거 깜빡했어요. 하고 준대잖아요. 근데 아무 반응이 없어. 1원짜리 받았을 때 거스름 돈 줬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그러면 숙모는 1원짜리 준 거야. 그러면 고깃간 주인이 10원짜리인 줄 알고 잘못 거스름 돈 준 거야. 그러면 이제 어쩌자는 거야? 이 돈을 이제 횡재한 거야. 그러니까 쓰자 이거죠. 그렇게 수만이가 지금 머리를 돌린 거야. 굴린 거야. 맞죠? 사악한 거죠.
원래 정상대로 했으면 문기가 숙모한테 가서 물어봤겠죠. 숙모, 이론 줬어요? 시본 줬어요? 그럼 숙모가 이론 줬지. 그러면 숙모 근데 이렇게 많이 거슬러 또 줬어요. 아, 그래. 그럼 고깃간 중에 잘못 거슬러 줬구나 했고 바로 잡았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수만이가 이제 중간에 이제 나쁜 짓거리를 이제 인도한 거죠. 그죠? 안타깝게도.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문기는 한동안 몸몸 눈치를 보다가 스매시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문 밖엔 수만이가 이상한 웃음으로 그를 맞이했다 했죠. 왜 이상하게 웃고 있냐면 이제 돈을 마음껏 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때 여기 위에 보면 문기가 또 뭐뭐 눈치를 보죠. 숙모에. 그죠? 이 행동을 통해서 인물의 심리가 인물의 성격이 간접되시 되고 있죠. 이때 인물 성격은 소심하다. 여러분 학교 시험에 이제 인물의 성격을 잘 물어봐요. 그러면 수만이는 상당히 영악하고 약사 빠르고 계산적이죠. 하지만 문기는 뭡니까? 소심하죠. 그죠? 이렇게 정리하면서 여러분 또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수만이가 있다던 좋은 일이란 다른 것이 아니었다. 거리에서 보고 지내던 온갖 가지고 싶고 해보고 싶은 가지가지를 한번 모조리 돈을 바꿔보자는 것이다 했죠. 그죠? 여기서 알 수 있는 또 수만의 성격 나오죠. 대담하고 탐욕스럽다. 또 성격이 또 추가되죠. 이렇게 군데군데마다 어떤 성격을 읽어낼 수 있는가 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문기는 돈을 쓰면 어떻게 되니? 여전히 소심하고 순진하죠. 염려 없어. 나 하라는 대로만 해. 여기서 대담하고 영악하죠. 자, 이런 게 좀 인물의 성격을 좀 간접 제시하고 있는 중이야. 하고 머뭇거리는 문기 어깨에 팔을 걸고 수만이 옥줄거리고 걸음을 옮긴다. 하긴 문기 역시 돈을 받고 싶은 것이 없지 않은 터. 그리고 수만이가 시킨 대로만 하기만 하면 남이 하래서 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자기 책임은 없는 듯 싶었다. 그죠? 이게 이제 자기 합리화야. 서로 지금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요. 그죠? 여기서 할 수 있는 수만이와 문기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나는 죄 없다. 째거 그랬다. 이런 식이야. 그 수만이대로 돈은 문기가 만든 돈. 나중에 무슨 일이 난다 해도 자기 책임 없으니까 또 안심이었다. 이래서 두 소녀는 마침내 손이 맞고 말았다 했죠. 이때 손이 맞다는 뭡니까? 관용적 표현이에요. 손이 맞다. 손이 맞다는 관용적 표현인데 한마디로 생각이 맞았다. 같았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으슥한 골목을 걸 때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가슴이 두근거렸으나 밝은 큰 행기로 나오자 차차 다른 기쁨으로 변했다 했죠. 그럼 이때 또 재민이 나오는데 으슥한 골목은 좀 불안했죠. 죄책감도 있었죠. 근데 밝은 큰 행기로 나오니까 뭡니까? 이제 좋은 물건을 많이 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뭐 기쁨에 지금 도가니에 지금 쌓여 있죠. 그럼 이게 서로 공간이 대조되고 있죠. 공간의 대조예요. 갔다 오면서 알지? 이항 대립항의 구조가 쓰이고 있어요. 길 좌우편 한양상점 유리창 안에 온갖 것이 모두 제 것이냐 손짓에 부르는 듯 했다 했죠. 정말 손짓한 했겠어요? 부르는 듯 했죠. 제 것인 양 부르는 듯 했죠. 이건 직유법이죠. 다 유혹하는 거야 지금. 이리 와 날 사줘. 드디어 그들은 공을 샀다. 만년필, 쌍안경, 만화책 그리고 활동사진 구경도 갔다 했죠. 이때 활동사진은 영화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우리 나연이 잘 알고 있다시피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야. 그리고 은서야 이 소설은 시대적 배경 묻는 문제가 잘 나와. 맞죠? 다니면 이것저것 군것질도 했다 했죠. 하면 이제 나쁜 짓거리 많이 한 거죠. 그 다음 죠. 그리고 그 나머지 돈으로 또 한 가지 즐거운 계획이 있었다. 조그만 환등기계 한 틀을 사자는 것이다 했죠. 환등기계는 오늘날로 말하면 영사기. 그러니까 어떤 영상 보여주는 거. 빔 프로젝트 같은 거. 맞죠? 영화를 보여줄 수 있는 기계야. 벽에 비추면 뭡니까? 영화가 틀어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걸 놀려서 그러니까 환등기계도 있잖아. 환등기계도 이 환등기계로 영화를 보는 거니까 이것도 시대적 배경을 암시하는 소재예요. 상당히 많이 등장하죠. 아까 은전도 그렇고 지전도 그렇고 고깃간도 그렇고 체린이도 그렇고.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나의 자연에서 안 그래요. 시대를 안 타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것을 두고두고 용돈에 줄이지 않도록 하자는 계획이다 했죠. 계속 영화 보여주면서 돈 받아갖고 뭡니까? 용돈을 계속 확보하자는 거죠. 하고 오늘 저녁부터 그 첫 착수를 하자는 약속이었다 했죠. 오늘 끝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즐거운 계획을 앞두고 이내 올 건 오고 말았다 했죠. 다시 현재 돌아왔어. 이 즐거운 계획 하기 전에 올해 돌아왔어. 그러니까 이거 주의해야 되더라. 삼촌에게 혼난 다음에 이 환등기계 뭡니까? 사기를
사기가 나오지 뭡니까? 환등기계까지 사고 나서 삼촌이 추궁하지 않습니다. 주의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 작품은 시간이 역전돼 있다 보니까 시간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도 잘 나와. 맞지? 근데 줄거리 파악하고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게 앞두고 올 거면 오고 말았다. 안방 저녁상을 받고 앉았던 삼촌은 문기를 불렀다. 두 번 세번 문기야 소리가 아랫방 창을 울린다. 방 안에서 문기는 못 들으냐 대답하지 않는다 했죠. 왜? 떳떳하지 않기 때문이죠.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잠깐 간식 시간, 간식 배부 시간. 자기 거 빨리 가져가세요. 그런데 하우니까 내가 딴 사람과 이게 나의 이걸 했던 거야. 나의 아리스가 있어. 빨리 가져가 빨리. 빨리 지금 나가 지금.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고 이따 그 다음 시간 그 언니들이랑 막 이렇게 쫙 채우니까 깔끔하게 그 정리해야 돼. 알지? 막 흘려고 하면 안 돼요. 네. 응. 자, 그 먹으면서 규수적 먹으면서 봅시다. 네. 그래서 못 들은 양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네 번째는 안방 미닫이를 열고 삼촌은 네 번째 부른 거야. 문기 아랫방에 없니? 대또리에 신호였는데 없는 것처럼 할 수는 없다 했죠. 기어이 문기는 그 삼촌 앞에 나가 무릎 꿇고 앉지 않을 수 없었다 했죠. 여기서 이제 문기는 이미 삼촌에게 들킨 걸 알고 있었다는 것도 우리 알 수 있겠죠. 삼촌은 잠잠히 식사를 계속한다. 그 상 밑에 안반 뒤에 숨겨두었던 공이 와 있다. 삼촌이 공과 쌍안경을 지금 가지고 간 거야. 상을 물릴 임시에 삼촌은 입을 열었다. 너 요새 학교에 매일 갔었니? 네. 삼촌은 상 밑에 있는 그 공을 굴려내며 이거 웬 공이냐? 주머니가 중공이에요. 자, 거짓말했죠? 자, 이런 걸 우리가 속이기 모티프라고 해. 나중에 고등학교 때 배워요. 이것도 하고 삼촌은 무릎 밑에서 쌍안경을 꺼내 들었다 했죠. 네. 수만이란 얼마나 돈을 잘 쓰는 아이인지 몰라도 이 공은 50조는 줬겠구나. 이건 못 줘도 1원은 넘겨줬겠고. 추천을 의심하고 있죠. 네가 돈이 어디 나서 이걸 샀냐 이거죠. 우리 삼촌은 수만이란 뭐 아는 집 아이냐. 문기는 고개를 숙이고 앉아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거죠. 삼촌은 숭늉을 마시고 상을 물렸다. 네 입으로 수만이가 줬다니 네 말이 옳겠지. 일단 삼촌이 믿어주는 거죠. 문기를. 설마 네가 날 속이게 하겠니? 하지만 남이 준다고 아무 것이고 쩝쩝쩝쩝 반다는 것도 좀 생각해 볼 일이거든. 삼촌이 지금 꼬집고 있죠. 남의 물건을 쉽게 받지 마라. 삼촌은 다시 말을 계속한다. 말 들으니 너 요새 저녁도 가끔 나가 먹는다더구나. 그것도 수만이가 얻어먹는 거냐. 문기는 뻘겋게 얼굴이 달아 수구리가 앉았다 했죠. 근데 얼굴이 빨개지는 거 있죠. 이것도 인물의 심리 간접 제시야. 맞죠? 지금 뭡니까? 이 문기의 부끄러움을요 시각적으로 형상화하는 거야. 우리 서연이가 보고서 지금 문기가 부끄러워하고 있구나 알 수 있게끔. 삼촌 잠시 묵묵히 건너다만 보고 있더니 음성을 고쳐 어만오도록. 어머님은 어려서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저 모양이시고. 그죠? 한마디로 문기는 지금 부모님의 보살핌 못 받고 있어요. 앞으로 집안을 일으킬 사람 너 하나야. 성실지 못한 아이들하고 얼려다니다 혹 나쁜 데 빠지고 나면 첫째 네 꼴은 뭐고 내 모양은 뭐냐. 그죠? 이 조카를 잘못 키운 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거죠. 이때 여기서 중요한 또 사자성어가 있는데 이 성실지 못한 친구들과 놀아서 나쁜 데 빠진다고 했죠. 이와 관련된 사자성어가 그렇죠. 그 목자흑 은서 딩동댕 이죠. 그 쓰시고요. 난 너 하나는 어디까지든지 공부도 시키고 사람 만들어주려고 애쓰는데 너도 그 뜻을 받아줘야 할 사람이 아니냐. 받아주어야 사람이 아니냐. 닌겐이 아니냐. 그 삼촌은 어떻게 뒷뚝은 뭐냐면 좀 이렇게 비틀어진 또는 기울어진 마음을 한번 잘못 가졌다가 영 신세를 망치고 마는 애를 이것저것 들어 말씀하시고는 이후로
절대 이런 것 받아들이지 말라는 단단한 다짐 받은 후 문기를 내보냈다 했죠. 그래서 삼촌이 이제 훈계했죠. 그 다음 쪽 문기는 아랫방에 내려와 혼자 되자 삼촌 앞에서보다 갑절 얼굴이 달아올랐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죠. 죄책감을 느끼고 있죠. 지금까지 될 수 있는 대로 생각지 않으려고 힘을 쏘던 그 편에 이때 그 편의 양심이죠. 또는 정의로움이죠. 정면으로 제 몸을 세워놓고 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다 자기라는 몸은 벌써 삼촌의 이른바 나쁜 데 빠지고 만 것이었다. 그야 자기는 수만이가 시켜서 한 일이니까 잘못이 없다는 것이지만 이거 뭡니까? 수만이가 시켰다. 이거 자기 합리화죠. 아까도 말했지만 당초에 그건 제 업무를 남에게 밀려는 얄미운 구실이 아니고 뭐냐. 그것도 반성하는 거죠. 남에게 떠넘기는 것도 책임을. 그리고 문기는 이미 삼촌을 속였다. 또 써서는 아니 될 돈을 쓰고 말았다. 아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 한 사람은 일상 천냥만냥하고 헛된 소리만 하면서 남루한 주제, 거짓골 주제에 거처 없이 시골, 서울로 돌아다닌 사람이고 어려서부터 문기를 길러낸 사람이 삼촌이었다 했죠. 그러니까 아빠 엄마의 사랑을 못 받았죠. 그리고 조카의 장래를 자신의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알고 염려하며 잘 되어주길 바라는 삼촌이었다. 그 삼촌 기대에 어그러지 않는 인물이 되어 보이겠다고 엊그제도 주먹을 쥐고 결심하던 문기가 아니냐. 생각할수록 낯이 얼굴이 뜨거워지는 일이다. 삼촌 기대에 부응 못하고 삼촌 속이고 이런 것도 이제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나연아 지금 이미 문기는 여러 가지 잘못을 했어. 거스름 또는 뭡니까? 고깃간 주인에게 말하지 않았죠. 그죠? 그래갖고 지금 뭡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도둑질을 한 건 다름없어. 그죠? 두 번째, 삼촌을 또 속였어요. 그죠? 그리고 또 그 돈을 부정한 데 지금 썼어. 이미 잘못을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한 상황이에요. 지금은. 마침내 문기는 공과 쌍안경을 집어들고 문 밖으로 나갔다. 어둑어둑 저물어가는 행길이다. 문기는 골목을 들어섰다 했죠. 대낮에 많은 사람 가운데서 거리낌 없이 가지고 놀던 그 공이 지금 사람이 드문 골목 안에서도 남이 볼까 두려워졌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골목은 아까 앞에서도 좀 죄책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골목이 어두우니까 뭡니까? 자연스럽게 자기의 어떤 내면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야. 밖을 못 보고 내면을 보게 되는 거야. 어두우니까. 맞죠? 그러면서 반성하고 있는 거죠. 컴컴해질수록 더 어렵게 드러나 보이는 커다란 공을 차지하기에 곤란해 문은 옆으로 꼈다. 뒤로 돌렸다. 하며 사람 눈을 피한다. 쌍안경이 든 불룩한 주머니가 또 성화다. 또 말썽이다. 골목 하나를 돌아서 나올 즈음 문기는 모르고 올리는 것이냐 슬며시 쌍안경을 꺼내 길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러니까 내적 갈등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이에요. 그죠? 양심의 가책에게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이야. 그리고 걸음 빨리 건너편 골목으로 들어간다. 개천가 앞에 이르렀다. 거기서 문기는 커다란 공을 바지 앞에 품고 앉아서 길 가는 사람이 오기를 기다린다 했죠. 공도 버려버리려고 한 거죠. 그 다음 쪽 자전거 가고 노인이 오고 동이 뜬 그 중간을 타서 문기는 허옇게 흐르는 물 위로 공을 던져버렸다 했죠. 이것도 내적 갈등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이죠. 이때 내적 갈등 뭐냐면 양심 가책을 느끼는 거죠. 양심 가책. 그리고 아까 삼촌과 문기는 뭡니까? 외적 갈등이죠. 그죠? 인물과 인물의 갈등. 이에 양보간 주머니 가지게 두었던 나머지 돈을 꺼내들었다. 그것도 마저 던져버리려다가 문득 들었던 손을 멈춘다. 그리고 잠시 둥실둥실 물을 따라 떠나가는 공을 통쾌한 듯 바라보다간 돌아서 걸음을 옮긴다. 왜 통쾌하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죄책감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죠. 문기는 상거리 고깃가를 향해 갔다. 그리고 골목으로 돌아가 나머지 돈을 종이 싸서 그 담 너머로 그 집 앞마당을 향해 던졌다. 그제야 문기는 무거운 짐을 풀어놓은 듯 어깨가 거뜬했다. 그래서 내적 갈등을 일시적으로 해소한 거죠. 근데 이 뒤에 이제 큰 갈등이 옵니다. 아까 무리로 둥실둥실 떠가던 그 공, 지금 벌써 10리고 20리고 멀리 떠갔을 듯 싶은 그 공과 함께 문기는 자기의 허물도 멀리 사라지고 깨끗이 벗어난 듯 속이 후련했다 했죠. 자기 잘못도 사라졌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 버림으로써. 그리고 다시는 하고 문기는 두 번 다시 그런 허물을 범하지 않겠다고 100번 다지며 집을 향해 돌아간다 했죠. 그러나 문기는 그것만은 도저히 자기 허물을 완전히 벗을 수가 없었다. 그가 자기 집 어귀에 이르렀을 때 뜻하지 않은 수만이가 기다리고 있다가 나타났다 했죠. 그래서 이제 외적 갈등이 시작됩니다. 수만이와 문기의 외적 갈등이 시작되죠. 그렇죠? 그래서 너 어디 갔다 오니? 하고 컴컴한 처마 밑에서 수만이가 튀어나오며 만긴다. 지금 너희 집에 다녀오는 길이다. 그리고 문기 어깨에 파란을 걸고 행결 향해 돌아서며 어서 가자. 약속한 환등틀을 사러 가자는 것이다. 근데 돈이 없죠 지금 문기가. 극장 앞에 장난가게에 있는 조그만 한등틀을 오고 가는 길에 물건을 보고 금도 보았던 것이다.
이때 금은 가격이죠. 그 다음 쪽. 그리고 오늘 낮에도 보고 온 것이지만 수만이는 그대 팔리지는 않았을까? 빨리 사고 싶어 하죠. 하고 걸음을 재촉한다. 뭉이 생각 없이 몇 걸음 끌려가다가는 갑자기 그 팔을 쳐내리며 물러선다. 넌 싫다. 수만이는 어리둥절해서 쳐다본다. 뭐 말이야? 한등트 사기 싫단 말이야? 난 이제 돈 가진 거 없다. 뭐? 하고 수만이 의외라는 듯 눈이 둥그레지다가는 금세 능청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왜? 혼자 쓰려고 거짓말 친다고 생각한 거야. 혼자 문기가 돈 쓰려고 지금 돈 이제 없다고 거짓말 치는 거라 생각해서 너 혼자 두고 쓰단 말이지? 그러지 말고 어서 가자 했죠. 정말 없어. 지금 고깃간집 앞마당을 던져주고 오는 길이야. 공도 쌍황도 버리고 하고 문기는 증거를 보이느라고 이쪽 저쪽 주머니를 털어보이는 것이나 수만이 믿겠습니까? 수만이 흥하고 코웃음을 친다. 누군 너만 뭔 약을 줄 아냐? 누군 너만 같이 못 똑똑할 줄 아냐? 그런 거죠. 그리고 연신 빈정된다 했죠. 연신 빈정되면서 믿지 않는 거죠. 고깃집 마당으로 던졌다고? 아주 핑계가 됐거든 하는 거죠. 거짓말 아니다. 정말이야. 할 뿐. 문기는 어떻게 변명할 줄 몰라서 쳐다보기만 하다가 고개를 떨어뜨리고 울상한다 했죠. 여기서 뭡니까? 문기의 성격이 나와죠. 심성이 착하고 소심하죠. 오늘 작은 아버지 막구정 듣고 그리고 나도 이제 그런 건 안 할 작정이다. 그래도 나하고 약속한 걸 실행해야지. 싫으면 나는 빠져도 좋아. 아 그럼 돈만 일이네 했죠. 수만이 뭡니까? 이 환등틀 사갖고 돈을 두고 이제 벌려고 하는 거죠. 하고 턱 밑에 손을 내밉니다. 정말 없대도 그래.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심리가 뭡니까? 억울하고 답답하죠. 지금 그 문기는 수만이 내밀었던 손을 어쨌든 멱살 잡는다. 이게 그래도 느물거려. 이때 느물거린 건 뭐냐면 계속 자기를 속이면서 뭡니까? 느물거리는 것은 막 능청부리면서 뭡니까? 속이려고 하는 거 있죠. 지금 문기가 그런다고 지금 뭡니까? 수만이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죠? 아닌 것처럼 하면서 뭡니까? 자기 속인다 생각하는 거죠. 이게 느물거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때 마침 기침을 하며 이웃집 사람이 굶어 들어서자 수만이 슬며시 물러선다. 그러나 얘는 안 만날 테냐? 어디 두고 보자 하고 피해가는 문기. 등을 향해서 소리쳤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수만이가 문기를 괴롭힐 걸 암시하고 있죠. 나 127조. 이튿날 아침이다 했죠. 시간이 변했죠. 학교를 가는 길에 문기가 큰 행글 나오자 맞은편 판장에 백무로 커다랗게 김문기나 하고 그 밑에 동그라미 셋을 쳐서 모모모했다 라고 쓰여있어. 그리고 학교 길으로 상거리 잡화상 빈집판에도 같은 것이 쓰여있는 거야. 이때 이 모모모는 도적질이라는 뜻이거든요. 문기는 이번에도 무춤하고 멈칫하고 보다가는 얼른 모자를 벗어서 이름자만 지워버렸어. 그러는 것을 건너편 길모퉁이에서 수만이가 일그러진 웃음으로 비웃는 웃음으로 이때 비웃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조적 태도라고 해요. 자조가 아니라 냉소적 태도 또는 조소적 태도. 냉소와 조소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문기가 앞으로 지나가자 왜 겁이 나니? 지우개 하고 뒤로 오면서 작은 소리로 그래 정말 돈 너만 두고 쓸 테냐? 그럼 요거는 약과다. 요건 작은 것이다. 더 큰 게 기다리고 있어. 이거죠. 그리고 수만이는 추근추근하게 쫓아다니며 은근히 골렸다. 철봉틀 옆에 정신없이 선 문기를 불시해 다리오금 쳐갖고 골탕을 먹게 했다. 이 다리오금은 무릎 쪽을 쳐갖고 이 넘어지게끔 하려고 하는 거죠. 단거리 경주 연습을 하는 척 다른 박자 하다가는 일부러 문기 앞에 달려서 몸집에 부딪히고요. 그리고 으스강거에서 단둘이 만날 때면 수만이는 너 네 마음대로만 하지. 나도 내 마음대로 할 테다. 내가 안 풍길 줄 아냐 했죠. 이때 풍기다라는 것은 소문내다죠. 소문낼 테야 하고 손을 들어 꼽는다 했죠. 그 다음 쪽 풍기기만 하면 첫째 학교에 쫓겨나고 둘째 너희 쫓겨나고 셋째 남의 걸 훔친 거니까 훔친 거나 일반이니까 똑같은 거니까 또 그런 곳 이때 그런 곳은 경찰서 같은 곳이죠. 하고는 또 풍길 테다 했죠. 소문낼 테다. 사실 그 다음 시간 교실 들어갔을 때 문기는 크게 놀랐어요. 칠판 한가운데 김문기는 뭐뭐뭐 했다가 커다랗게 쓰여 있어. 뒤밑에 선생님 들어왔어. 이는 간단히 선생님 한 번 쳐다보고 누구 장난이냐 하고 쓱쓱 지워버리고는 그만이었지만 선생님 들어오고 그걸 지우기까지 그동안 문기는 실로 앞이 캄캄했어. 이때 이것도 인물의 심리 감지시죠. 이건 뭡니까? 괴롭고 걱정되고 불안함이죠. 그러나 수만이는 그것을 그만두지 않았어요. 집요한 거죠. 끈질긴 성격이죠. 이것도 수만이의 성격 간접 제시죠. 그렇죠? 학교를 파해서 거리 나와서는 한층 더 심해졌어요.
두어간 문기를 앞세워 놓고 따라오면서 연애 수만이는 앞에 가는 아이는 공공공 했다지. 점점 괴롭힘이 심해지고 있죠. 고점점 더해서 나중에 도적질을 거꾸로 붙여서 앞에 가는 아이는 질적도 했다지 하고 거리거리 외면서 따라오는 것이야. 문기집이 가까이 이르자 수만이 문기 앞으로 다가서며 작은 음성으로 조졌어요. 너 지금으로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내일은 가만 안 둔다. 도둑질 했다 하고 똑바로 쏘놓을 거야. 그 협박까지 하고 있죠. 그래서 문기의 갈등이 심해져요. 그래서 문기가 이제 또 비행을 저지릅니다. 나쁜 짓거리래요. 문기는 여전히 못 들은 척 걸음만 옮긴다. 자기 집 마당에 들어섰다. 승무원 뒷곁에서 화초모종을 하는지 여기 심어라 저기 심어라 하고 아랫집 심부름하는 아이와 이야기한 소리 날 뿐 집안에 아무도 없어요. 그 눈앞에 보이는 붓장은 뭐 옷장 같은 거야, 일종의. 그래서 이제 부엌에 있는 건데 물건 넣는 것이에요. 그 앞턱에 잔돈 얼마 지점 몇 장 놓여 있어요. 그리고 문 밖에는 지금 수만이가 돈 가지고 나오길 기다리고 있어. 여기서 문기는 두 번째 어물, 즉 숙모의 돈을 훔쳐버려요. 진작 됐지 하고 빙그레 웃는 수만이 얼굴에다가 뺨을 때리듯 돈을 던져주고 문기는 달아났다 했죠. 문기는 수만이 너무나 원망스러운 거죠. 분노 표현을 이렇게 한 거야. 급한 걸음 문기는 네 거리 하나 지났어. 또 하나를 지나고 또 하나 지나자 걸음은 차차 풀이 죽어요. 죄책감 때문에. 그리고 문기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몰래 작은 어머니 돈을 축냈다. 그래 갚으면 그만 아니냐. 그 돈 값어치 만큼 밥도 덜 먹고 학용품도 아껴 쓰고 옷도 조심해서 입고 이렇게 갚으면 그만 아니냐 하면서 또 자기 합리화라고 있죠. 몇 번이고 이 소리를 속으로 되뇌며 문기는 떳떳이 얼굴 들고 집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배심을 만들려고 했지만 아까도 말했다시피 문기는 소심한 성격. 이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할 일 없이 공원을 거리를 돌며 해를 보낸다 했죠. 여기서 내적 갈등이 보이고 있죠. 자, 그 다음 쪽. 날이 저물어서 문기는 풀이 죽어 집 마루에 걸터 앉았다. 숙모 방에서 나오다 보고 너 학교에서 언제 오니? 그리고 인제 오니? 그리고 이어서 너 혹 붓장 안에 돈 못 봤니? 봤니? 했죠. 하다가는 채 문기가 입을 열기 전에 숙모는 학교에서 지금 오는 애가 알겠니? 참 점순이 고년 앙큼한 년이더라. 낮에 내가 뒷곁에서 하초모종을 내고 있는데 집을 간다고 나가더니 글쎄 돈을 집어갔구나 해서 엉뚱한 사람한테 누명을 썼죠. 점순이가. 그럼 이때 문기가 빨리 말해야죠. 사실은 숙모해야 하는데 또 이것도 그냥 넘어가 버려요. 문기는 잠잠히 듣기만 한다. 그래 속으로는 갚으면 그만이지 소리를 또 한 번 외워본다 했죠. 이것도 자기 합리화죠. 그날 밤이었다. 아랫방 들창 밑에서 훌쩍훌쩍 우는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났다. 점순이가 이제 누명 써갖고 혼난 거죠. 작은 어머니한테, 숙모한테. 아랫집 심부름하는 아이 점순이 음성이었다. 숙모가 직접 그 집에 가서 무슨 말을 한 것은 아니로되 자연 그 말이 한 입 건너 두 입 건너 소문 난 거죠. 그 집에까지 들어갔고 그리고 그 집 주인 여자는 점순이를 때려 쫓아낸 것이다. 먼저는 동네 아이들이 모여 짓걸짓걸하더니 차차 하나 가고 둘 가고 훌쩍훌쩍 우는 그 소리만 남는다.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이제 위로를 해준 거죠. 근데 이제 그 애들도 가버리고 이제 점순이만 이제 울고 있는 거죠. 방 안에 문기는 그 마음을 또 눌러 세웠다 했죠. 왜냐면 점순이에 대한 미안함까지 이제 생긴 거죠. 이튿날 아침이다. 문기는 밥을 두어 술을 뜨다가는 그만둔다. 역시나 지금 내적 갈등하고 있죠. 이 니은은 기억은 내적 갈등입니다. 뭐 그 돈을 갚기 위한 것이 아니다. 도무지 입맛이 나지 않았다. 학교를 갔다. 근데 하필이면 또 첫 시간이 수신 시간이야. 윤리 시간. 그리고 공교롭게도 제목이 정직이야. 선생님 뒷짐을 지고 교단을 왔다 갔다 하면서 거짓한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이고 정직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을 누누이 말씀했어. 마치 문기 보고 들으라는 듯이. 그리고 안경 쓴 선생님은 그 눈이 번쩍하고 문기 얼굴에 머물렀다 가고 한다. 그럴 때마다 문기는 가슴이 뜨끔뜨끔해진다. 괜히 죄책감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문기는 자기 한 사람에게만 들리기 위한 정직이요. 수신 시간인 듯 싶었다. 그만 선생님은 제 속을 다 들여다보고 하는 말인 듯 싶었다. 설마 그랬겠어요. 자, 운동장에서도 문기는 풀이 없다. 기운이 없다 이거죠. 왜? 죄책감 때문에. 여기서 뭡니까? 내적 갈등이 보이는 거죠. 풀이 없다 해서도 내적 갈등이야. 지금 뭡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고백할 것인가? 또 뭡니까? 그거 떠나서 또 우리 점순이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삼촌과 숙모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죠? 사람 없는 교실 뒤 번화무 옆 그런 데만 찾아다니며 고개를 숙이고 깊은 생각에 잠기거나 팔짱을 찌르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한다. 그러나 누가 등을 치며 소스라 쳐 깜짝깜짝 놀란다. 원래 다름없이 하늘은 맑고 푸르건만 이 하늘이 이제 중심 소재죠. 그래서 문기의 마음과 대조를 이루죠. 인간과 자연이 대조를 이루죠. 문기는 어쩐지 그 하늘조차 쳐다보기가 두려워졌다. 자기는 감히 떳떳한 얼굴로 그 하늘 쳐다볼 만한 사람이 못 된다 싶었다. 그래서 이 하늘이
아까 우리 체린이가 말했던 자아성찰의 매개체죠. 언제나 다름없이 여러 아이들은 넓은 공간에서 마음대로 뛰고 마음을 짓거리고 마음을 즐기건만 문기한 사람만은 어둠과 같이 컴컴하고 무거운 마음에 잠겨 고개를 들지 못한다. 이 여러 아이들과 문기도 또 대조죠. 그죠? 여러 아이들은 즐겁게 놀고 있는데 무엇보다 문기는 전날처럼 맑은 하늘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즐길 수 있는 마음이 갖고 싶다. 죄책감 없는 마음, 그리고 떳떳이 하늘 쳐다볼 수 있는, 떳떳이 남을 대할 수 있는 마음이 갖고 싶어진다 했죠. 오후의 저물녘이다. 시간이 경과했죠. 뭉인 책보를 흔들흔들 고개를 숙이고 담임선생님 집 앞을 왔다가는 무층 멈칫하고 섰다가 그대로 지나가고 한다. 이것도 이제 내적 갈등이죠. 선생님에게 자기가 고백할 것인가 하다가 지금 이제 갈등하고 있는 거야. 세 번째, 드디어 그 집 문안을 들어서 선생님 찾았다 했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기 위해서였죠. 근데 결국은 실패해요. 선생님 문기를 안방으로 받아들였다. 학교에서 볼 때 엄하고 딱딱하던 선생님은 의외로 부드럽게 웃는 얼굴로 문기를 대한다. 문기 선생님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자백할 결심이었다. 그런데 선생님 부드러운 태도에 도리어 문기는 말문이 열리지 않았다. 다음은 건너방에서 어린애가 울어 못했다. 사모님 들락날락하고 또 손님이 왔고 기어이 문기는 입을 열지 못한 채 물러나고 말았죠. 결국 실패했어요. 근데 여기서 뭡니까? 문기의 성격이 나오죠. 소극적이고 여기는 우유부단이야. 우유부단 자기가 뜻한 바를 못하고 망설이고 못하는 걸 우유부단이라고 해요. 결단력이 없는 거죠. 먼저보다 갑절 무겁고 컴컴한 마음이었다. 문기의 내적까지 최고조인 거죠. 도저히 문기의 약한 어깨는 지탱하지 못할 무거운 눌림이었어요. 뭐가? 이 마음이. 그죠? 그럼 마음이 무겁게 눌렀다 했죠. 마음이 무거운 눌림이죠. 그리고 이게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예요. 걸음은 집을 향해 가는 것이지만 반대로 마음은 멀어진다. 장차 집에 가서 대할 숙모가 두려웠고 삼촌 두려웠고 더욱이 점순이가 두려웠다. 이게 몸과 마음 따로인 거죠. 어느덧 걸음은 산거리를 건너고 있었다. 문기 등 뒤에서 아주 멀리 뿡뿡하고 자동차 소리와 비켜라는 사람의 소리가 나는 듯 하더니 갑자기 귀 밑에서 크게 울린다. 언뜻 돌아보니 바로 눈앞에 자동차 머리가 달려든다. 그리고 문기는 으쓱하고 높은 데서 아래로 떨어지는 듯 싶은 감각과 함께 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당한 거죠. 얼마 동안 지난지 모른다. 문기가 어렴풋이 눈을 떴을 때 무섭게 전등불이 밝아 눈이 부셨다. 문기는 다시 눈을 감았다. 두 번째 문기는 눈을 뜨자 희미하게 삼촌의 얼굴이 나타나며 그걸 차차 또렷해지더니 똑똑해지더니 삼촌은 너 내가 누군지 알겠니? 하고 웃지도 않고 내려다본다. 응? 아니요. 자, 문기는 걱정 때문이죠. 문기는 이것도 꿈인가 하고 한번 웃어주려면서 그대로 맑은 정신이 났다. 문기는 병원 침대 위에 누워있었고 어디 아픈 애 없으면서도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 삼촌은 근심스러운 얼굴로 보죠. 그러니까 적은 아버지 하고 문기는 입을 열었다. 그리고 저는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은 거예요 했죠. 자기 잘못은 이제 드디어 고백하죠. 문기는 눈을 감으며 한마디 한마디 그러나 똑똑하게 처음서부터 끝까지 먼저 고깃간 주인이 1원을 10원을 알고 거슬러 준 거, 두 번째 그 돈을 써버린 거, 세 번째 붓장 안에 돈을 훔친 거, 이렇게 하나하나 숨김없이 자백하자 이때까지 겹겹으로 몸을 싸고 있던 허물이 죄책감과 부끄러움이죠. 이게 한꺼풀 한꺼풀 벗어지면서 했죠. 그래서 뭡니까? 허물은 뭡니까?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을 상징하고 있죠. 죄책감, 부끄러움을 상징하고 있죠. 쓰고 있어요. 네. 예, 허물, 죄책감, 부끄러움 상징하고 있고 한꺼번에 벗어지면서 따라 마음속의 어둠 차차 사라지면서 맑아가는 것을 문기는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다 했죠. 그 내적 갈등이 해소된 거죠. 마음이 맑아짐에 따라 몸도 가뿐해진다 했죠. 이때 얘들아 여기 다시 위로 올라가서 문기는 눈을 감으며 있죠. 한마디 한마디부터 뭡니까? 가뿐해진다 했죠. 여기까지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문기가 요약해서 말하고 있죠. 네. 이것을 우리가 서술 방식으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요약적 제시라고 해요. 요약 제시. 이 지루한 걸 딱 또 막 블라블라블라 다 언급하면 독자들이 엄청 지루함을 느낄 거 아닙니까? 꼭 불필요한 표현이죠. 이미 독자도 알고 있으니까 간단히 요약하는 거야. 내일 되는 뜨고 하늘은 맑아지리라 했죠. 그리고 문기는 그 하늘을 떳떳이 마음껏 쳐다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죄책감이 벗어났던 거죠. 갈등이 해소된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하늘 맑 것만 끝났고, 그래서 오늘 이제 수업했던 내용 중에 중심적인 게 뭐냐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갈등이야. 갈등. 이 작품 갈등이 엄청 많이 드러나요. 네. 삼촌과 문기가 갈등하기도 하고 문기와 수만이가 갈등하기도 하고. 그죠? 그지? 그리고 또
문기 자신이 갈등한 내적 갈등. 그래서 갈등 문제는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자, 두 번째로 읽어보면 알겠지만 여기는 이제 다양한 그 성격을 표현하는 이 말과 행동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수만이에, 이 부분이 문기에 어떤 성격을 표현하는가를 잘 봐야 돼요. 맞죠? 근데 요약해보면 수만이는 상당히 영악하고 약삭 빠르고 또 교활하고 그죠? 또는 대담한 성격이야. 근데 그에 비해서 문기는 정반대야. 소심하고 심성이 착하고 또 우유부단한 성격이죠. 각 부분에 나온 성격들을 잘 파가고 세 번째는 심리 있죠. 심리. 심리가 또 인물의 심리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 문기의 심리가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문기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 같은 것들을 잘 분석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 네 번째로는 이 작품 시대적 배경이 또 중요해요. 시대적 배경. 그래서 은전이나 지전이나 뭐 고깃간이나 환등기계나 그런 등등 여러 개의 어떤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가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이 또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업 끝. 물티슈. 알았어.